윤석열 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위기관리센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 걸 뜯어서 갔다는 겁니다. 참고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주요 상황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일 이내에 지하 벙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는 별건의 내용입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서 용산으로 가지고 갔다. 만약에 윤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복귀에 또 복구에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복구나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이 여기 있구나, 상태가 이렇구나, 이 보안 시설이 또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상당 기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국가 안보나 이 보안 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에 대해서 모든 걸 부인하는 건 현 정부에도 그렇게 이롭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을 마련한 이유는 대국민 공약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나와야 한다. 공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연히 그 지하 벙커가 필요했고, 그러면 청와대를 개방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그럼 그 시설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게 맞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청와대를 복귀를 한다면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하 벙커에는 여러 가지 재난, 국가 안보 관련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하는 데 시간이 든다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용산에 있는 걸 다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필요하고, 그 기간에 벙커를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용산에는 국방부와 합참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도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모든 걸 뜯어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구 비용 문제와 함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하 벙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산불이 났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그것을 통해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지하에 바로 있어서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눈으로 바로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마 용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급하게 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의 이제 문제가 다 생긴 겁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이 용산으로 가게 된 계기 자체, 이유 자체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회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고 이러다가 혼자 극우 유튜버를 보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엄까지 해서 나라가 사달이 났는데, 이러한 전철은 다시는 밟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지금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이원화된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용산의 어떤 벙커를 다시 뜯어내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공백이 또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유지하면서 새로운 곳에 이 벙커의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원화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지점에서 이전에 어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것들은 전 단계적으로 이렇게 뭐 이전이든 아니면은 뭐 이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국민 관람을 일정 부분 좀 중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러한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국민들께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실 홈페이지 얘기입니다. 이 개편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이런 공지 글이 나오고 곧 국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와서 뭐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에 여러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홈페이지를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교체기 때 이런 일들이 뭐 보통 있나요? 아니요,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청와대에 올라가는 정보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영속성을 갖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공개되어야 될 정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도 없고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동안의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 과정에서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쾌한 해명이나 이런 게 결국엔 수사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에서의 요청도 있고요. 수사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지금 어저께인가요? 지금 검찰이 또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세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적대적 뭐 공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들을 향한 입장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차제에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나 과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기존에 두고 그 이재명 대통령 얼굴 넣고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공지를 하고 바꾸면 안 되는 것인가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금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도 역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홈페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기록물법이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기록물과 여러 논평, 사진, 이 모든 자료가 네. 국가기록물법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할 때는 그 원본을 이관을 하는 것이고 원본이 이관되면 나머지는 파기를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당연히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있었던 내용들은 당연히 삭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정부의 홈페이지를 예. 다음 정부가 다시 사용하는 거는 전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예. 무덤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요. 6월 2일, 3일까지 근무했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아니 정말 컴퓨터도 없었습니까? 필기구도 놔두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필기구도 다 있고 컴퓨터도 있었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저는 예. 이 전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사례까지 끌고 오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president.go.kr이 도메인 주소입니다. 이거는 다음 정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 단위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1년 단위씩 연장을 해서 그 업체가 소스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 프레임, 그 틀 안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삭제됐니 마니 이 논란 자체가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네. 조금 이어서 예. 조금만 설명을 네. 더 드리면 지금 이번에 컴퓨터를 다 바꿔가지고 깡통 컴퓨터를 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이 계속해서 보복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 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런 소모전은 국민들 앞에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일을 했던 그것이 뭔가 나의 올감이 어떤 법적,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연결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 없이 이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또 정치인들도 그런 식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옅어지면서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공언을 네.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짧게요. 역대 대통령 취임하면 항상 제약됐던 그 시계인데 이거 안 만들어준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가성비가 높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겠다 하라고 지시했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가성비 높은 시계란 뭐 어떤 시계인가요? 뭐 저렴하고 세금 많이 안 들어가고 저렴하고 예쁜 시계 아닐까요? 예, 누구나 이게 좀 뭐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네.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 약간 팬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어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역대 대통령 시계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인기가 시그러들면 그런 시계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뭐 어떤 손님이 오거나 또 외교 사절이 오거나 혹은 국민들께 이러한 선물들이 좀 가성비 좋은 아주 예쁜 시계가 좀 잘 만들어져서 많은 국민들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가 보네요. 이번 해프닝은 민주당 이 지도부가 예. 과도하게 이제 이재명 정부를 포장하고 과잉 충성을 하다가 빚어진 해프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는 이런 기념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명의로 여러 가지 시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품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 갔다 와서 뭐 대통령이 예산을 아껴서 안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포장을 하다가 일어난 건데요. 네. 지금 이 시계가 대략 원가가 4, 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4, 5만 원 정도에서 얼마나 더 아껴서 얼마나 더 이쁜 굿즈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